여러분,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건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기술의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위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AI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어치운다는 건데요. 이 전력 문제가 어떻게 AI 경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AI 경쟁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었죠. 맞습니다. 바로 칩 전쟁이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만든 GPU, 이 고성능 칩을 누가 더 많이, 더 빨리 확보하느냐. 이게 사실상 경쟁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칩을 손에 넣었는데 그걸 돌릴 전기가 없다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제 싸움의 무대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칩이 아니라 에너지로 말이죠. 맞습니다.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단순히 얼마나 빠르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이냐가 중요해진 거예요. 바로 총 보유 비용, TCO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요. 칩 사는 값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평생 운영하면서 내야 하는 어마어마한 전기세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한 거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베인 컨설팅 자료인데요. AI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가 매년 무려 4.5배씩 폭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었던 무어의 법칙, 그러니까 반도체 성능이 2년마다 2배 좋아진다는 그 법칙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기술 발전 속도가 수요 증가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명백한 증거죠. 5천억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엄청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이 폭발적인 AI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미국 한 나라에서만 데이터 센터에 쏟아 부어야 할 돈이 매년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 5천억 달러를 투자하려면요. 빅테크 기업들이 1년에 2조 달러를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게 대한민국 1년 총생산 GDP보다도 많은 돈입니다. 말이 안 되죠? 한마디로 지금 이 방식으로는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아폴로 자산운용의 이 한마디가 상황의 심각성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AI는 인류가 평생 해결 못할지도 모르는 수준의 전력을 요구한다. 와, 이건 그냥 좀 어렵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업계가 고민하는 해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아주 단순하죠? 첫 번째는 그래? 그럼 전기를 더 만들면 되지 하는 물량 공세고요. 두 번째는 아니야, 쓰는 걸 줄여야지 하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 그러니까 전력 생산을 늘리는 전략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태양광이나 천연가스 발전소로 급한 물을 끄고, 중기적으로는 효율 좋은 복합화력 발전소로, 그리고 아주 길게 봐서는 결국 원자력이나 요즘 뜨는 소형 모듈 원전, SMR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전력 인프라를만 늘리려고 하니까 당연히 돈 버는 회사들이 생기겠죠? 가스터빈 만드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지멘스 에너지 같은 전통의 강자들, 또 데이터 센터 전력 관리로 유명한 버티브, 그리고 태양광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퍼스트 솔라 같은 기업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발전소만 계속 짓는 게 과연 정답일까요? 어쩌면 진짜 혁신은 전기를 더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적게 쓰는 데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바로 두 번째 해법, 효율성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이 효율성 혁명의 중심에 있는 기술이 바로 포토닉스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나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구리선에 전자를 흘려보내서 데이터를 전송했잖아요. 그걸 빛, 즉 광자를 이용해서 보내는 기술입니다. 전자가 아니라 빛으로요. 이 표를 보시면 왜 포토닉스가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구리선하고 비교해 보세요. 속도는? 당연히 빛의 속도니까 비교가 안 되게 빠르죠. 전력 손실? 거의 없어요. 열도 거의 안 나요.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잡아먹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전력 손실과 발열 문제인데 그걸 뿌리부터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까지 나섰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AI 데이터의 99%는 빛으로 오고 갈 거다. 그거 말고는 스케일업할 방법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AI가 처리할 데이터 양을 생각하면 빛을 쓰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의 예언에 가까운 말입니다. 자, 3.5배. 이게 바로 그 잠재력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엔비디아가 자기네 CPU 기술을 쓰면 전력 효율이 3.5배나 좋아진다고 자신하고 있어요. CPU가 뭐냐면 광학 공동 패키징이라고 해서 반도체 칩 바로 옆에 광학 부품을 딱 붙여버리는 기술이에요. 데이터가 이동하는 거리를 극단적으로 줄여서 효율을 높이는 거죠. 이건 뭐 그냥 조금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약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대격변은요, 당연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칩 잘 만드는 회사만 중요한 게 아니게 된 거죠. 이제 전력 효율이라는 새로운 전쟁터에서 살아남고 이기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 새로운 생태계에는 정말 다양한 선수들이 뛰고 있습니다. 포토닉스 분야에서는 인텔이나 브로드컴 같은 공룡들이 있고, 전력 반도체 쪽에서는 나비타스나 파워 인티그레이션스 같은 강소 기업들이 있고요. 또 열일시키는 것도 엄청 중요하니까 버티브나 이튼 같은 맹각 솔루션 기업들도 빼놓을 수 없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기술이 점점 효율적으로 바뀌면 나중에는 전체 전력 사용량도 줄어드는 거 아니야? 꽤 합리적인 질문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당분간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딱 잘라 말하네요. 답은 아니오라고요. 왜냐하면 개별 칩이나 서버가 전기를 아껴 쓰는 속도보다 AI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새로 짓는 데이터 센터의 증가 속도가 비교도 안 되게 빠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총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전력 문제는 앞으로도 정말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할 핵심 과제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AI 전쟁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것. 이제는 단순히 누가 제일 빠른 칩을 만드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바로 이 효율성이 AI 시대의 새로운 전쟁터인 셈이죠.